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90페이지 10번 테마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인데 29회 시험하고 여기 30회 때 연달아 독립화 문제로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는 출제 가능성이 낮다. 자, 연달아 3년은 안 나올 거다 그랬는데 올해는 또 좀 그 개정 내용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또 좀 또 작년보다는 출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10번 테마도 여러분들이 아까 납세운 성립확정 소멸은 별표 3개 하시고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도 별표 2개 하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은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이요. 이렇게 세금들 있잖아요. 국세나 지방세, 또 가산금, 또 가산세, 체납소원비. 국세에서는 용어가 바뀌었어요. 강제징수비로. 지방세는 체납소원비, 국세는 강제징수비라고 바뀌었는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운반, 보관, 매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체납소원비라고 하는데 국세는 강제징수비로 바뀌었습니다. 얘네들은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합니다. 담보가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이 공매, 경매 넘어갔을 때 그 매각대금에서 얘네들이 우선해서 가져갑니다. 담보 없이도요. 자, 그런데 그럴 때 얘네들 사이에서 징수 순위를 한번 보면 국세 우선순위에, 자, 올해 그래서 이걸 특별히 주의해서 잘 보세요. 국세는 강제징수비 1등 얘네들 사이에서는, 그 다음에 국세, 가산세 제외한 국세, 그리고 가산세입니다. 종전에는 가산금이었다가 우리 국세는 가산금 규정이 나쁘지 않은 가산세로 통합되면서 종전에 이제 가산금 규정이 삭제가 됐죠. 그래서 가산금이 아니라 가산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얘네들 사이 징수 순위 다시 봅니다. 국세는 강제징수비, 2순위가 국세, 가산세 제외한 국세, 3순위가 가산세입니다. 이렇게. 근데 지방세 징수금의 징수 순위를 보면 체납소원비 1등, 시험에 한 번 이미 이건 나왔어요. 2등이 지방세, 3등이 뭐 가산금, 지방세는 가산금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거 별 표시해 놓고 알아둡니다. 그래서 별 표시해 놓고 특별히 더 주의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면 조세들 상관에는 어떤 게 우선할 것이냐. 국세라고 해서 뭐 지방세보다 우선하고 그런 거 없어요. 국세나 지방세는 순위 똑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조세들 상환에는 어떤 게 우선할 것이냐? 담보된 조세가 1등입니다. 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은 압류한 조세는 납세 담보 있는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그랬습니다. 자, 압류한 조세는 담보 있는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아니죠, 여러분들? 담보된 조세가 1등입니다. 그리고 압류한 조세 2등,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 조세 조세 순서가 징수 순서가 정해집니다. 자, 여러분 담보된 조세, 납세 담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200억짜리 빌딩을 상속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았거나 아니면 상속받게 됐어요. 갑자기 쉬는 시간에 연락을 받았다. 문자 뭐 하여튼 전화를 받거나 200억짜리 빌딩을 상속받게 됐다. 그러면은 200억이면 월세 받아가지고 살만하겠죠? 예?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가 딱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부로 강의를 그만두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시험 마칠 때까지는 책임을 져주고 시험 마친 다음에 여러분 시험 끝나는 날 나도 그냥 이제 그냥 그 길로 그냥 자, 뭐 하산이지 뭐. 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200억짜리 빌딩을 상속받았어요. 근데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특히 상속세 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해요? 담보 연부연납이라고 그래가지고 5년 범위 내에서 연 단위로 세금을 나눠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속세를 나눠낼 수 있는데, 그럴 때 세무서에서는 뭐가 믿을 구석이 있어야죠. 내가 그냥 말로만 그냥 그렇게 하면 뭐예요? 저 5년 나눠내겠다 그러면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납세담보라고 해서 담보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부연납을 신청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여튼 담보 있는 조세는 집행하기가 쉽잖아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담보를 받았으니까 자, 바로 그냥 이걸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된 조세가 1등이고 압류한 조세 2등,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순서,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의 예입니다.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 직접 경비 우선, 그래서 공익비용이 우선인데요.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의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가산금 체납소원비에 우선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채권자 모두를 위한 공통비용이잖아요. 이 매각이 돼야지 누구라도 한 푼 가져갈 수 있죠. 그러니까 강제집행 절차에서, 여기 포인트예요. 그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은
무조건 최고 1등입니다. 이게 공익비용이라고 그래가지고 강제집행 절차에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 이게 무조건 최고 1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체크고 이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그래서 이 내용은 체크하시고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 무조건 1등이고, 그 다음에 선집행, 먼저 집행 치고 들어간 선집행 들어간 지방세나 또는 국세, 또 공과금의 체납초음비나 강제징수비 우선한 건데, 먼저 집행 치고 들어갔으니까 집행 들어간 것들은 우선합니다. 보세요.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서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자체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국세나 공과금의 체납초음비는 지자체 징수금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먼저 집행 치고 들어간 것이 더 우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봐놓으시고요. 동그라미 니은번은 또 반대 그 얘기예요. 반대 그 얘기입니다.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초음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나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지방세나 공과금에 붙어있는 체납초음비나 강제징수비는 국세 이거 강제징수비가 아니라 체납소음비인데, 지방세 체납소음비나 강제징수비는 국세 강제징수비에 우선한다. 그래서 먼저 집행 치고 들어간 게 더 우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전체적인 그 맥락만, 그냥 제목만,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제목만 기억하세요. 먼저 집행 들어간 지방세나 국세 이런 것들이 공과금 체납소음비가 일반 세금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한번 봐놓으시고요. 제목만. 591페이지 양가로 2번 피담보채권의 우선 있죠. 이게 이제 시험에서 또 이 부분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건데, 특히 동그라미 2번이 이제 중요한데요. 일단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어떤 거냐면, 피담보채권의 우선이요. 법정기일 전에, 법정기일이라는 것은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 저당권이나 질권, 전세권 등에 있어 담보되는 그 피담보채권하고 그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조세채권과 저당권, 질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채권과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을 우리가 법정기일이라고 하는데, 이 법정기일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거기 교재 나와 있죠. 법정기일, 신고 납부하는 할 때는 신고일, 고의소가 발부될 때는 고의소 발송일이요. 도달이 아니라 발송일을 우리가 법정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법정기일이라는 게 신고 납부할 때는 신고일이고, 고의소가 발부될 때는 납세고의소 발송일이요. 도달이 아니라 발송일을 우리가 법정기일이라고 하는데, 조세 채권과 피담보채권세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이에요. 법정기일. 이 전에 설정된 전세권이나 질권, 저당권 등에 담보되는 채권, 이 피담보채권이라고 하죠. 이 피담보채권은 국세, 지방세, 가산금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해서 변제됩니다. 그래서 우선해서 가져가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면 피담보채권은 세금보다 더 우선합니다. 다만 얘네들도 체납초음비라든가 강제징수비보다는 우선하지 못하고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피담보채권은 세금보다 더 우선한다. 요 얘기고. 그 다음에 지방세 한번 보시니까요. 지방세는 법정기일 전에 만약에 법정기일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상가건물 임대차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 매각에서 그 매각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 자,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제외하고 을 징수하는 경우에 법정기일 전에 등기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래서 밑줄은 여러분요, 밑줄은 자, 얘네들 법정기일 전에 등기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못한다. 자, 일반 세금들이요. 자, 그래서 지방세와 가산금은 보세요. 지방세와 가산금은 등기라거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더 우선합니다, 여러분. 확정일자를, 대항요건이나 확정일자를 갖추면 얘네들이 보증금이 더 우선한다. 이렇게 또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여러분들이 또 별표시해 놓고 기억합니다. 시험은 주로 제일 많이 나온 건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에서는 이 동그라미 2번을 알고 있는지를 제일 많이 물어봤습니다. 별표시해 놓고 알아둡니다. 자,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든 후에 설정됐든 설정일자와 관계없이요, 항상 조세채권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는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세금보다 더 우선합니다. 그러면 그 재산에 부과된 주세가 어떤 거냐, 이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계속 물어봤단 말이죠. 그 재산에 부과된 주세, 그래서 하나하나 다 밑줄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또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나 자동차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예, 또 자동차세, 상속세, 증여세요. 그래서 특히 자동차세는 뭐 생략하더라도 보유세 3인방 일단 나오죠. 재산세, 종부세, 친구,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얘네들, 그리고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얘네들은 자 보유세잖아요. 재산 보유세, 또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 증여세 이런 애들은 설정일자관계 시 항상 얘네들이 피담보 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자, 설정일자관계 시 항상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는 어떤 거냐? 우선하는 조세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떤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얘네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억본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별표시는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해당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상속세나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 보증 반환 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얘네들이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번역, 법정기일 후에 만약에 가등기일 마친 사실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압류한 날 이후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국세는 가등기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그래서 법정기일 후에 가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세금이 더 우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법정기일 후에 가등기를 했으니까 그 나중에 본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이 세금이 더 우선합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겠습니다. 소액주택 임차보증금, 또 양가로 4번 소액상가 임차보증금. 여러분이 우리 중개사법에 배우잖아요. 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있잖아요. 시마다 또 다르잖아요. 그런 거, 그 뭐 수도권하고 그 외에 막 지역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소액 임차보증금, 자 얘네들은 세금보다 우선합니다. 근데 강제징수비, 즉 찬합수선비보다는 우선할 수 없어요. 소액 임차보증금은 국세지방세에 우선한다. 근데 세금 강제징수비, 찬합수선비보다는 우선할 수 없고요. 또 상가, 소액 상가 임차보증금도 역시 세금보다 우선하는데 강제징수비, 즉 찬합수선비보다는 우선할 수 없고요. 얘네들 세금보다 우선하는 것들 이렇게 봐놓습니다. 넘어가시면 592페이지 임금채권이 나옵니다. 임금채권 나오는데, 자, 임금채권은 또 좀 복잡해요. 근데 편하게 한번 보세요. 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소액임금채권 그래서 우선변제 소액임금채권 그래서 자, 근로자 가정의 최저 생계를 위한 거기 때문에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이건 무조건. 근데 얘네들도 강제징수비보다는 우선할 수 없고 찬합수선비보다는 우선할 수 없고. 근데 일반 임금채권은 여기 이제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일반 임금채권 복잡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잘 보세요. 일반 임금채권은 피담보채권 따라다녀요. 저당권이나 질권에서 담보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고. 자, 만약에 월임금 채권이 100만 원씩 총 임금 채권이 1000만 원이면 3개월분 임금 채권 300만 원은 무조건 세금보다 우선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요 저당권에서 질권에서 담보된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고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는데, 이 피담보 채권이 세금보다 우선하면 덩달아 같이 우선하고, 만약에 피담보 채권이 세금보다 후순이면 덩달아 후순입니다. 그 얘기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질권 또는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조세공과금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다만 질권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세금보다는 그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는데 근데 일반 세금보다는 우선할 수 있고, 근데 일반 세금보다 우선하는 것에는 또 얘네들 우선할 수 없고. 자, 그런 얘기입니다.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한 전세권도 있는 경우에 일반 임금 채권도 지방세 가산금에 우선하지만, 법정기일 이후에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일반 임금 채권도 국세지방세에 우선하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결론이 무슨 얘기냐고요? 이거 아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예요. 자, 일반 임금 채권은 뭘 따라다닌다고요?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고, 피담보 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면 덩달아 같이 우선, 후순이면 덩달아 후순이, 이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것만 딱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표가 나오죠. 저당권, 질권에서 담보된 자 채권과 지방세 관계, 그래서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1등, 2등, 3등은 딱 정해져 있어요. 1등은 강제집행 절차에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 공익비용 또는 체납손비가 무조건 1등. 2순위는 소액 임차보증금 또는 최종 3개월 임금채권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3순위 당해 그 재산에 부과된 주세. 그 당해 재산에 부과된 주세가 어떤 거예요? 당해세라고도 하는데 그 재산에 부과된 주세 어떤 거?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뭐 자동차세도 있지만,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보유세들, 그리고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증여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보유세, 재산 보유세,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은 자,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든 후에 설정됐든 무조건 피담보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질권에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 또는 법정기일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시자를 갖춘 임차보증금 이런 애들보다도 무조건 어떻게 한다? 얘네들이 우선합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주세가. 자, 그럼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는 자, 그 재산에 부과된 주세, 그 다음에 피담보채권 또는 법정기일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 얘네들, 그 다음에 기타 임금채권은 뭘 따라다닌다고 그랬어요? 피담보채권 항상 따라다니죠.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니까 동달아 우선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 그 다음에 맨 꼴등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면 피담보채권은 자 어떤 거? 지방세, 국세. 여기 지방세라고 되어 있지만 국세도 똑같아요. 여기가 국세 있어도 똑같아요. 하여튼 조세 채권보다 국세나 지방세보다 얘네들이 피담보채권이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그럼 보세요.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1등, 2등, 3등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4등,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이 설정됐으니까 세금이 더 우선하죠. 지방세나 국세가 더 우선하고, 그 다음에 피담보채권, 그리고 피담보채권은 세금보다 우선할 수 없고 법정기일 후에 설정됐으니까, 그 다음에 피담보채권 바로 뒤따라다니는 애가 있죠. 기타임금채권, 그리고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피담보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그리고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러면 세금이 더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합니다. 피담보채권은 세금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근데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든 후에 설정됐든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 애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라고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 재산세. 다시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그리고 자동차세. 또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은 항상 설정일자인 것이 피담보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설명 다 드렸고, 11번 테마 조세 불복 절차는요, 요거는 시험에 23회 시험 때 딱 한 번 나오고, 그 이후에 25회 시험 때 종합문제식에서 지문 한 줄 나오고, 그러다가 안 나오다가 30회 시험에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전반적으로 출제 가능성은 낮고요. 근데 편하게 한번 그래도 혹시 몰라서 좀 개정 내용도 있고 그래서 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여기를 봅니다. 자,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납세 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게 우선해요? 세금들 중에서 담보 있는 조세가 1등이라고 그랬죠? 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예요. 근데 여기 지금 압류 관계되는 조세채권이 담보 있는 조세보다 우선한다고 그랬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1번이 자, 일단 뭐 요거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답? 자,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를 위해서 답은 골랐지만 한번 볼게요. 이게 29회 때 기출문제인데,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피담보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어떤 거기 때문에? 종부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니까, 자, 얘는 재산세, 종부세 같은 이런 애들은 피담보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3번입니다.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이게 뭐냐면 법정기일이에요. 자, 납부할 때는 신고일을 법정기일이라고 했잖아요. 예? 신고일을. 그 다음에 고지서가 발송될 때는 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법정기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법정기일. 자,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즉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한 사실이 재산을 매각해서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 금액 중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피담보채권은 취득세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은 일반 세금보다 국세지방세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강제집행 비용은 무조건 세금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국세지방세보다.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재산의 5번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자, 그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피담보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설정 일자와 관계없이. 왜 그래요? 그 당해 재산에 부과된 그 재산에 부과된 주세잖아요. 재산세는 재산세, 종부세 이런 애들은 자 그러니까 얘들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이해가 좀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 문제 더 남았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또 문제 또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보세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상 증명서에 따라서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 금액에서 국세,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단 가상국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저당권에 담보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거 고르래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고요. 자 그럼 어떤 겁니까? 종합부동산세는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죠. 그러니까 피담보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취득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요.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 따라가잖아요.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주세예요. 재산세에 따라서. 취득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는 취득세 따라가는 거니까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등록면허세 안 됩니다.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부동산 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재산에 부과된 주세예요? 아니잖아요. 아까 자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상속세, 증여세잖아요. 국세에서는 종부세하고 상속세, 증여세만 있었잖아요. 종합소득세 아니고. 건축물에 대한 즉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친구니까 얘 뭐예요? 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종부세하고 자 그 다음에 그 건축물에 부과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얘는 당해세니까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로서 설정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몇 개가 그래요? 2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개입니다. 종부세하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그 재산에 부과된 주세입니다.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주세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조세 불복 절차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우리가요 조세관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당장 뛰어가서 그냥 세무공무원 멱살을 잡고 그러면 난 쇠고랑이지 뭐. 자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고개를 한번 드시고 또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온몸이 뻑적지근하시죠? 자, 그래서 금요일 정도 되면 뭐 우리가 한 주 또 열심히 또 여러분들 살아오셨고 힘드시고 그렇죠. 저는 뭐 쉬는 날이 하루도 없이 계속 하루 쉬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2주 동안 지금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한 달은 그런 생활을 계속해야 될 생각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몸이 어떤 날은 컨디션이 딱 다운돼 가지고 막 의욕은 막 마음은 막 소리를 내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런 날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단하고 그 고단한 일상입니다. 그렇지만 참고 견디다 보면 뭐 좋은 날 오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학창시절에 부모님이 그러죠. 그러잖아요.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 열심히 안 하면 그만큼 나중에 몸이 힘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저 같은 경우도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야, 그때 저도 공부해 그때 그냥 그걸 넘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넘으니까 패배의 쓰라는 그 하산하면서 제가 그 하산할 때 그 얘기도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 하산할 때 그 제가 공부 하산할 때 그런 얘기는 오늘 얘기하면 괜히 또 울컥해지니까 하지 않고 그 하산할 때 그 얘기는 하여튼 뭐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떻게 그런 그래서 항상 제가 그 시험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는 이제 시험 떨어지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시험 떨어졌을 때 심정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제가 항상 누구보다도 여러분 잘 안다 그랬잖아요. 시험 떨어졌을 때 하산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시험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나는 아무리 여러분들 중에서 뭐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저 시험 떨어지잖아요. 그럼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야, 너는 어떻게 맨날 공부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넌 머리가 안 좋냐? 심지어 그런 말까지 나오고 그러면서 위로한답시고 또 하면서 또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또 주변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또 여러분한테 가슴에 빗을 꽂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운 좋게 어떻게 그냥 찍었는데 막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야 쟤는 머리가 좋은가 봐 막 이러고 자 시험이라는 게 뭐든지 그렇습니다. 결과로 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래서 항상 강의할 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런 마음 있잖아요. 시험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시험은 어떻게 하면 요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서 시험에서 어떻게 하면 요걸 맞출까 요거만 연구하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항상 또 강의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맞히게 할까 또 그다음에 그 시험 떨어졌을 때 심정을 잘 아니까 여러분들이요 항상 강의하면서도 첫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합격을 시켜서 여러분들 패배의 아픔을 맛보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저의 삶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누군가한테 인생 살아가면서 누군가한테 좀이라도 도움이 되면 저의 지식이나 이런 거로. 그래서 뭐 저는 뭐 여러분들 모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소한 거 뭐 어제도 강의한 곳에서 어떤 주부 수강생 60대 수강생분이 뭘 물어보면서 막 부끄러워하면서 막 이런 것도 막 모르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걸 너무 창피하다고 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막 물어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니까 저 강의 듣는 거고 또 저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뭐 이런 거 누구한테 창피할 거 전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내가 또 알려줬는데 여러분이 그거 알게 됐어. 그러면 자 얼마나 제가 삶의 존재의 의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뭐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 게 누군가한테 작은 도움이라도 되면 그러니까 물어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창피하거나 그러지 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물론 제가 피곤해하면서 짜증낼 때도 있지만 피곤할 때 그거는 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이 막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고 근데 원래 또 짜증내지도 않고 원래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합격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자, 592페이지 조세불복 절차 한번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세관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으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국세불복 절차를 보면요. 조세관에서 부당한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요. 다 며칠 내에 이런 거 제기하게 돼 있어요. 다 90일 내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청구는. 이게 옛날에는 60일, 90일이라는 중구난방이었는데 국민들 헷갈리지 말라고 자 청구기간은 다 며칠로? 90일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뭐 관할 세무서장한테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지방국세청장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심사 청구도 구할 수 있고요. 또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도 구할 수 있고요. 또 감사원의 심사 청구도 구할 수 있고 또 행정법원의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청구는 며칠이다? 90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기간이요. 이의 신청에 대한 세무서장 등의 결정기간 30일입니다. 나머지는 국세청장이든 뭐 조세 심판 청구했을 때 심판원에서 심판권 회의에서든 감사원장이든 행정부이든 다 언제까지요? 90일이에요. 근데 자 국세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만 며칠이다? 30입니다. 거기 표를 보면 자 593페이지 지방세의 청구 기간 다 90일입니다. 결정 기간 다 며칠이에요? 90일입니다. 청구와 결정이 다 90일인데 국세에서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만 며칠이다? 30일. 항상 시험은 뭐 특이하면 그런 애들은 특이한 애들은 항상 튀는 애들은 항상 주의하셔야죠. 그래서 30일 이걸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불복 절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방세 불복 절차를 보면 자 숨은 그림 찾기요. 아까 여기 592페이지 국세 불복 절차 그 절차들하고 맨 왼쪽에 불복 절차를 보세요. 그리고 593페이지 지방세 불복 절차의
그 맨 왼쪽을 한번 보세요.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게 차이점이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올해 이게 2021년 개정세법이에요. 예?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방세에서는 요 심사 청구가 감사원의 심사 청구 말고 국세처럼 이의신청 다음에 심사 청구 하나가 더 있었는데 심사 청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쵸 여러분들? 아 그렇잖아요. 여기 보세요. 국세에서 불복 절차는 국세청장한테 이의 신청한 다음에 뭐 하게 돼 있어요? 심사 청구가 있어요. 근데 지방세가 자 올해 개정된 게 시장군수한테 이의 신청했다가 종전까지는 도지사한테 심사 청구 제도가 있었어요. 도지사한테 하는 심사 청구가 있었는데 그 심사 청구 제도를 없애고 통합을 시켰어요. 그냥 자 도세는 도지사한테, 시군세는 시장군수한테 이렇게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청구 제도를 없앴어요 중간에. 그래서 그냥 이의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심판 청구, 조세 심판원의 심판 청구를 구할 수도 있고요. 감사원의 또 심사 청구를 구할 수도 있고, 또 행정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는 다 며칠이다? 90일. 지방세는 결정도 다 며칠이다? 90일 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정소송은요? 행정소송은 뭐 그 소송은 뭐 알 수 없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90일을 다 하게 돼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3번 불복 절차의 중요 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세 불복 절차 중요 법령을 보시면 국세요.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요. 선택적인 필수 절차이다. 다만 둘 중 하나만 걸치면 행정 소송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걸 주의해야 돼요. 국세는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라는 것을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 청구도 받고 심판 청구도 받고 중복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자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도 받고 조세 심판원에 심판 청구도 받고 둘 다 받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처분에서 둘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둘 중에 하나만 자 가능하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그래서 다 밑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국세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자, 밑줄이고, 특히 2번 밑줄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세 봅니다. 지방세 이의 신청은요, 임의적인 불복제도로서 납세자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아니하고 바로 심판 청구할 때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 심판원장에게 심판 청구해야 되고요. 어떻든 간에 자, 이의 신청 절차는 거치지 않고도 바로 심판 청구 구할 수 있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서 지방세의 경우에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 신청은 자,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OX요. 다시 지방세 기본법상 조세 불복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럴 때 지방세의 경우에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X입니다. 이의 신청은 임의적이니까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어떻게 한다?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또 봅니다. 동그라미 계속 보시면 우리 니은번이요. 동그라미 여러분 그 2번으로 되어 있죠? 거기 이의 신청절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3번이네요. 동그라미 3번을 봅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 신청 심판 청구는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시간 끌기 위해서 집행을 미루기 위해서 계속 이의 제기하고 뭐하고 이게 시간 끌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의 신청이나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이의 신청 심판 청구의 결정 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는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시험에 한번 또 나온 적이 있는데 요게 정답 질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예전에 23회 시험 때인가. 그때 여러분요. 요걸 60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강의를 어떻게 했냐면요. 조세 불복 절차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1년에 딱 한두 번 이렇게 살짝 강의하면서 조세 불복 절차는 청구 기간이 중요한데 요게 60일, 90일이었다가 다 90일로 통일됐다. 그러니까 60일 나오면
틀리다 그랬는데 어떤 수강생, 대부분의 수험생 저한테 배운 분들은 이걸 60일까지로 바꿔서 냈거든요. 그러니까 아싸 이거 90일인데 60일로 바꿨구나 아싸 이게 딱 걸렸는데 원래는 며칠이에요? 30일이요. 근데 아니 진짜로 그 저 합격 점검에서 수강생분들이 실화로 얘기했어요. 이거. 자, 이걸 자기가 수업을 잘 기억해가지고 맡은 거를 어떻게 맞췄는지 얘기하는데, 교수님이 얘기했잖아요. 60일 하면 틀리다고요. 그래가지고 90일인데, 근데 60일 바꿔가지고 했길래 자기는 딱 맞췄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원래는 며칠이었어요? 30일이요. 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나오죠, 여러분들? 4번을 또 보시면 동그라미 4번은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신청인이 재등을 입어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할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눈여겨봐 놓으시고요. 5번이 이게 이제 그 별 표시를 해보세요. 5번을. 이 5번이 또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히 주의할 것은 불복 절차 중요 법령에서 여러분 아까 동그라미 2번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거하고 이거요. 동그라미 5번 별 표시는 꼭 기억합니다.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올해 이게 2021년 개정세법이에요. 지방세도 국세와 동일하게 조세 불복 절차는 불복 청구 절차 또는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 이게 30회 시험 때는 반대였었어요. 지방세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심판 청구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돼요. 국세처럼 똑같이 지방세도 이제 이런 불복 청구 절차, 심판 청구나 감사원의 심사 청구 같은 이런 불복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자,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2021년 개정세법입니다. 자, 볼까요 한번? 어떤 얘기냐면 자, 여기에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이 있어요. 불복 청구인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 같으면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심판 청구하거나 조세 심판원에 심판 청구하거나 심사 청구가 이제 도지사 같은 사람한테 하던 심사 청구 제도가 없어지고 이제 조세 심판원에 심판 청구하거나 또는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하거나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지방세 같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지방세 같으면 자 그랬을 때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30회 시험까지는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은 바로 이런 심판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그냥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바로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제 바로 안 됩니다. 그러면. 아셨죠? 요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2021년 개정세법입니다. 이게 자 제일 중요한 개정 내용이었고요. 자, 별 표시는 꼭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12번 기한후 신고와 수정 신고인데요. 이 기한후 신고와 수정 신고는 시험에서 이게 최근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계속 개정 내용이 있었고 만약에 혹시 나온다 그러면 이 기한후 신고와 수정 신고에서 나올 가능성이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기한후 신고, 수정 신고. 먼저 594페이지 기한후 신고 및 수정 신고입니다. 자 보시면 이 기한후 신고라는 것은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게 이제 기한후 신고입니다. 그래서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요. 뒤늦게 신고를 해요. 신고 기한이 지났지만. 그러면 뒤늦게라도 신고를 해주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줄어들고 또 그 다음에 하루 딱 지나면 가산세 적용되고 신고 기한 과세권자 다시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 발부합니다. 그러기 전에 신고를 해주니까 일손도 줄어들고 행정력 낭비도 줄어들고 또 그 다음에 과중한 가산세 등 세금 부담도 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신고 기한이 지났지만 뒤늦게 신고할 수 있는 게 기한후 신고인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입니다. 옛날 시험에 지방세 있을 때 이게 기한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의 하나여 할 수 있다. X입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합니다.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을 한 자인데 과소신고한 자가 나 지난번에 잘못 신고했는데 뒤늦게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게 보고 이게 수정신고입니다. 기한후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게 기한후 신고고요. 자 구별하고 언제까지 할 수 있냐?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한후 신고는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에서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받아버린 다음에 가산세 해가지고 딱 고지서 날라온 다음에 나 오늘 기한후 신고하려고 했는데 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 통지 전까지. 또 수송 신고는 고쳐서 고지서 날라오는 경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납부 절차. 기한후 신고는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가산세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거니까 기한후 신고는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원 가산세 적용되고, 수정 신고는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한 거니까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원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 감면을 또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요, 가산세 감면. 기한후 신고는 법정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50% 감면해 줍니다. 원래 그냥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예요? 20%인데 무신고 납부세가 20%인데 거기에 절반을 깎아주니까 몇 프로만 적용돼? 10%만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50% 감면해 주고, 법정 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30% 감면해 주고, 자, 3개월 초과 6개월 내 같으면 몇 프로? 20%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50, 30, 20%입니다. 다시요. 요건 좀 외워두세요. 기한후 신고 감면율은 좀 외워둘 필요가 있는데,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면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내면 20% 감면, 50, 30, 20% 감면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납부지원 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한후 신고나 수송 신고나요, 신고에 관한 거기 때문에 납부지원 가산세는 감면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시험에서 법정 신고 기한 경과후 1개월 내 기한후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및 납부지원 가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O, X요. X입니다. 납부지원 가산세도 슬쩍 집어넣어요, 여러분들. 안 깎아준다는 거. 또 수정 신고는 복잡해요. 길으니까 다 우리가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잘려있네. 저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1개월 내 만약에 수정 신고했다 그러면 90% 감면해 줍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적게 신고한 곳에 있는 과소신고 가산세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다 그러면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내다 그러면 50% 감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 6개월 초과 2년 내 같으면 10%까지 쭉 감면율이 나오거든요. 거기 교재 나와 있죠. 근데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고 위에 것만이라도 좀 외워둡니다. 법정 신고 기한 지난 후 1개월 내 수정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90% 감면. 그 다음에 1개월 초과 3개월 내 같으면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내다 50% 감면. 이런 식으로 수송신고도 감면해 준다는 거. 둘 다 하여튼 웃다튼 간에 납부지원 가산세는 감면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것도 꼭 기억하시고 밑줄 그시고요. 둘 다 꼭 납부지원 가산세 감면 안 해준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액 결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액 결정을 보면 감면 쭉 지금 나와 있고요. 세액 결정을 보면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자체장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기한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 그 지방세 과세액을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해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납세무자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납세무자가 신고기한 지나서 기한후 신고했다고 해서 납세무가 확정되는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납세무 확정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원칙 확정을 해요. 근데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세액 확정 권한은 과세권자한테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납세무자가 기한후 신고했다 그래서 확정이 되는 건 아니고 지자체장이 기한후 신고일부터 3개월 내에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인에게 당연히 통지해 줘야 되고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 양도소득세 할 때 이미 배웠어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내 무신고 과소신고했어요. 근데 가산세 적용되죠? 근데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다음 연도 5월달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무신고,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깎아준다 그랬어요? 50% 감면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예정신고를 불성실하면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면 틀려요. 가산세 적용합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불성실했는데 다음 연도 5월달에 확정신고를 하면 양도세예요. 그러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50% 감면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595페이지 서류의 송달인데요. 이거는 딱 한 번 시험에 나오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봅니다. 한번 볼게요. 참고적으로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긴 읽어봅니다. 서류 송달 방법인데요. 한번 그냥 참고적으로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번 그냥 읽어보고 하는 건 돼요. 서류 송달 방법은요.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서류를. 교부 송달, 직접 주는 방법이 있고요. 전자 송달,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외적으로 근데 공시 송달이라는 게 있어요. 널리, 시, 보이게 하는 공시 송달 방법이 있는데 교부나 우편 송달이 불가능할 때, 우리가 공시 송달이라는 걸 합니다. 자, 그럴 때 한번 봅니다. 공송달, 널리 보이게 하는데 교부 송달이나 우편 송달이 불가능할 때 공송달의 사유를 봅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국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해요.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잖아요. 또 그 다음에 곤란했고 분명하지 않았죠?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반송됨으로써 납부기 한내 송달하기 곤란해요.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서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곤란해요. 그냥 잘 몰라도 보세요. 곤란하고 분명하지 않고 이런 때는 자 어쩔 수 없이 뭐 한다? 공유송달이라는 걸 합니다. 자 곤란하고 분명하지 않고 이럴 때 공유송달이라는 걸 하는데 자 공유송달의 방법은요. 공유송달의 경우에 서류의 공고는 지방세 정보통신망 홈페이지요. 지자체 정보통신망 홈페이지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공보 일간신문 어떤 모의고사 보니까 주간신문으로 바꿨던데 주간신문 아니고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세 정보통신망이나 지자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홈페이지에 공송달할 때는 다른 공시 방법과 함께 해야 됩니다. 다른 공시 방법과. 그래서 뭐 관보나 공보에 뭐 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과 함께 해야 된다. 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유치송달이라는 게 있어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료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송달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뭐한다? 둘 수 있습니다. 아니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주는데 안 봐도 그냥 놓고 올 수 있는 거지 뭐. 이게 유치송달이라고 그래가지고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게 이거였어요. 다음 중 공송달이 사유가 아닌 거 그래서 공송달이 사유가 아닌 거 그래서 아까 곤란하고 분명하지 않고 이거에다가 얘를 집어넣고 나왔었는데 이것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공송달의 사유가 아닙니다. 유치송달이라고 해서 그냥 둘 수 있습니다. 공송달과 사유와 비교하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 넘어갑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됐습니다. 자, 그리고 596페이지 지방세입니다. 서류 송달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제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문제가 나오는데 잠깐 쉬었다가요. 우리 문제 복습 겸해서 배웠던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